관성이 뭘까요? 관성, 이너시아라고 쓰여 있는데, 관성이라는 것은 이 물체가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해서 정지하려고 하는 이 성질이 관성력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아침이나 뭐 저녁에 학교나 뭐 회사 이런 데를 출퇴근할 때 지하철에서 속도가 올라가면은 이제 뒤로 가다가 이제 점차 다음 역에 가까워지면은 몸이 앞으로 쏠리겠죠. 왜냐면은 정지하니까 물체는 정지하려고 하는데 나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그 힘 때문에, 그 관성력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몸이 쏠리게 됩니다. 그렇죠? 물론 정지해 있는 물체도 정지해 있는 물체에 관성의 법칙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희가 이제 다들 뭐 저녁에 부모님들 이제 부모님께 주문 잔다고 얘기하고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방에 이제 슬며시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불 끄고 컴퓨터 켜고 뭐 더우니까 뭐 옷도 벗을 수도 있고 뭐 컴퓨터 책상 앞에서 나만의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 있는 책이 떨어져요. 아니 더우니까 옷을 벗을 수 있죠. 뭐 다른 게 아니라 갑자기 막 뒤에 있는 책이 떨어지고 책가방이 열려서 막 책이 빠지고 침대 위에 올려놨던 이불이 떨어지고 걸어놨던 옷들이 떨어지고 무섭겠죠. 정말 뭐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나만의 이제 즐거운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빨간 추천 감사해요. 원래 인간은 아무리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지만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만의 이런 뭔가 이렇게 명상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럴 수 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관성이란 것은 참 진짜 고마운 존재인 거예요. 저희가 무서워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나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알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수준의 관성력이고,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좀 더 있어 보이는 이제 영어로 되는 이너시아에 대해서 할 텐데, 아직도 이너시아가 뭔지 제대로 모르겠다면은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알고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위에 나온 것처럼 관성의 법칙을 생기게 하는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뭐 질량도 있을 수 있고 속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번 기회에 좀 아시면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65kg에 여기 원빈님이 계시죠? 원빈님이 계시고 이제 75kg에 저 이제 BJ 브레인이 있습니다. 둘이서 이제 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자분이 받아줄 때 원빈은 뭐 아주 기분 좋게 받아주겠죠. 그리고 저를 하면은 좀 힘들어 할 텐데,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당연히 이거 뭐 여러 가지를 놓고 본다면은 당연히 뭐 달려오는 저를 잡고 싶겠죠. 근데 그런 것보다 그냥 정말 이론적인 관성에만 초점을 둔다면은 75kg인 저보다 더 가벼운 원빈님을 이제 잡는 게 더 쉬운 겁니다. 다른 걸 예를 들면 공사장에서 무거운 돌이 굴러 떨어지면 당연히 피해야겠죠. 반면에 가벼운 지폐가 떨어진다면은 잡아야겠죠. 그렇죠? 그 이유가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성질인 이너시아가 무게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한 거는 뒤에 에너지에서 한 번 더 언급하기로 하고요. 뭐 캐드 정품이 1000만원도 한다는데 정말인가요? 하시는데 캐드 정품 정말 비싸죠. 그래서 뭐 하면은 뭐 그냥 이거 질문이니까 그 캐드 같은 거는 이제 에듀케이션 버전을 다운받으시면은 아마 3년일 거예요. 아마 3년 정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캐드 홈페이지 가시면 다 있고요. 그거는 확인하시면은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파일조 에디션은 안 되죠. 파일조 에디션, 파일구리 에디션 이런 건 안 되고요. 그 캐드 정품을 그래도 쓰셔야죠. 스튜던트 버전을 하면은 좋으니까 그런 거 하시면 되고. 일단 그러면은 물리 조금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은 저희 앞에서 본 거는 이제 직선 운동이었고, 이제 회전 운동에 대해서 볼게요. 회전 운동에 대해서 보면은 당연히 직선 운동과 똑같이 질량도, 이렇게 무게에 따른 질량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길이의 끈에 같은 모양인데 서로 다른 추가 달려있다고 봅시다. 여기 하나만 보는데 여기선 A가 요만하고 두 번째는 A가 이만하게 큰 추가 달려있어요. 그러면은 그 둘 중에 어떤 걸 더 돌리는 게 힘들까요? 당연히 무겁고 큰 그걸 돌리는 게 더 힘들겠죠. 작은 거보다. 그런 것처럼 같은 모양과 같은 위치에서는 질량에 따라서 이렇게 힘이 비례한다는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비례한다는 게 꼭 1대1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무거워지면은 더 돌리기가 힘들다,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만 알면 되는데, 그럼 직선 운동과 똑같이 직선에서도 뭐 운동과 무게랑 속도로 했는데 거기서 끝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말할 때 같은 모양이고 같은 길이라고 봤죠? 그것처럼 그런 거를 변수로 해서 그 길이랑 모양에 따라서 한번 차이를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보면은 하나는 이제 2m에 달려있고 이 아래 달려있고 반지름 R, 두 번째는 이 아래 반지름에 무게가 달려있습니다. 추가. 그러면은 여기서 돌릴 때는 저희는 이 반지름이 더 큰 ER인 거에서 더 많은 힘을 쓰게 돼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정확한 거의 계산까지는 저희가 이제 뭐 밑에 써놓긴 했는데 그런 것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이렇게 반지름에 대해 비례한다, 그리고 무게에 비례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가 그냥 혼자서 줄넘기를 할 때는 쉽게 줄을 돌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단체 줄넘기를 할 때 큰 줄을 돌릴 때는 뭐 두 명이서 양쪽에 돌리는데 참 힘들게 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줄넘기를 예를 들었을 때도 그게 줄이 기니까 더 돌리는 힘이 커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모양에 따라도 이렇게 좀 달라질까요? 사실 그냥 같은 질량의 추가, 하나는 넓은 판자 모양이고 하나는 작은 공 모양이라고 했을 때 그 무게 중심까지의 거리는 같다고 봐서 이걸 돌린다고 하면은 어떤 걸 돌리는 게 더 힘들까요? 넓은 판자 모양의 이제 그런 추를 돌리는 게 더 어렵겠죠. 물론 공기 저항이 더 강하다는 것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위에 설명한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인데요. 우리가 방금 봤을 때 이 반지름이 R인 부분과 반지름이 2R일 때 돌리는 힘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 모양이 달라지면은 이 무게 하나하나 점들과의 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돌리는 힘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보다는 그 실질적으로는 이 위치가 조금씩 달라져서 이게 돌리기가 어려워진다고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회전 운동에서는 질량, 위치, 모양 등에 따라서 관성력이 달라집니다. 이건 뒤에서 하는 에너지에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